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제 문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고대, 그 다음에 중세, 불교 정리했고요. 근데 제가 안 한 게 뭐냐면, 지금 조선의 불교를 안 했어요. 근데 조선의 불교는 사실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억불. 됐죠? 그리고 일부 사실은 뭐 신앙으로서도 명맥은 이게 뭐 누른다고 해서 신앙이 없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잠깐 중흥하는 뭐 세조 때, 그 다음에 명종 때, 뭐 예를 들어 문정우 윤 씨의 지원을 받으면서 뭐 요 정도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어차피 고대랑 중세에서 나오니까 자, 그쪽 위주로 해서 자, 문제 풀면서 불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우리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문제 풀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 풀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해서 불교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저기 성리학을 나가도록 할게요.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성리학하고 실학도 할까? 뭐 생각했는데 그냥 성리학만 할게요. 일이 커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건 다음 주에 제가 성리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되는 사항 보면서 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갈게요. 자, 그래서 문제 15개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자, 답 미주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문무왕이 자, 도읍의 성을 새롭게 하고자 승려에게 문의했대. 자, 근데 승려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런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공사를 그쳤대요. 야, 이 스님 대단하다. 그래서 문무왕 옆에 있는 이 스님 누구야? 의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의상은 항상 누구 옆에 있어? 문무왕. 됐죠? 자, 그래서 누굴 찾으면 돼? 의상을 찾으시면 돼요. 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의상대사였고요. 자,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륵이 지상에 와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믿음을 가리켰다. 그래서 김제 금산사, 미륵신앙 이러면 누구냐면 진표예요. 진표. 됐죠? 네. 그래서 자, 미륵신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미륵은 사실은 미래불에 대한 갈망이지 미래불에 대한 갈망. 됐죠? 그 다음에 특히 진표는 그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냐면 이 진표가 뭐의 대표라 그랬어요? 법상종. 그러니까 그 교종에서 가장 큰 게 법상종과 화엄종. 왕실이 미는 건 무조건 화엄종. 됐죠? 자, 그런데 법상종의 대표는 고대에서는 진표. 그리고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활약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건 진표야. 됐죠? 그래서 진표 스님이 활약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김제 금산사. 그래서 여기 사찰과 관련해서 지금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기 김제 금산사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저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17세기 대표 건축 그러면 규모가 큰 다층의 사원 건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3개예요.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 그리고 금산사 미륵전. 됐죠?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은 17세기 건축물이야. 됐죠? 그래서 17세기 건축물이 뭐 올해 뭐 연달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지. 그래서 맨날 13세기 주심포 맨날 그만 나왔는데 올해는 17세기 건축물들 나왔죠.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고. 자, 신문화쟁론 등 많은 저술을 통해 화쟁사상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죠? 원효네요. 원효. 자, 이거 틀렸고. 자, 삼장법사 현장에게 유식학을 배웠고 이거 중에 나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명업파를 이루고 티베트 불교에도 영향을 줬다. 이러면 누구야? 네,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식학, 유식파의 대가. 근데 이 유식파가 법상종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진표 원칙. 됐죠? 자, 화밀성 법궤도를 지었으며 자, 부석사, 낙산사 등 화엄종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폈다. 이러면 누구예요? 이게 정답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부석사는요. 언제 만든다고요? 이 사찰 언제야? 문무왕. 됐죠? 그래서 의상의 활약은 그냥 다 문무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실제로 부석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사찰은 통실라, 그러니까 통일이 되던 과정, 문무왕 때 만들지만, 근데 부석사에서 실제로 문화재들은 주로 고려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13세기 주심포 양식의 가장 대표가 자,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무량수전. 그 다음에 이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나중에 고려시대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이지.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그러니까 아미타열애불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열애불이 좌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앉아 계신 거지. 됐죠? 그래서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그래서 송신라 석굴암 본전물을 모델로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주의사항은 무량수전,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언제 문화재다? 신라 문무왕이 아니라 고려예요, 고려. 됐죠? 네, 그래서 주의사항. 자,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다음 자료. 열을 하면, 자, 셀 수 없고 가없이 뜻이 종이 되고, 합하면 이문이고, 일심에 그 법이 요체가 된다. 그 일문에 맞네야. 그 다음에 나포용되고, 조금 더, 진짜 뜻도 모르면서 나도 읽으려니까 힘들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른들 뜻이 알겠어요? 이거 뜻 알면 큰일 난다니까. 해탈해. 됐죠? 자, 그래서 재미없네요. 자, 그 다음, 가없는 뜻이 일심이 되어 하나와 혼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심이 혼용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뭐야? 원효의 일심이야. 근데 여러분 뒤에서 문제 풀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원래 불교에서 일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심 그러면 무조건 원효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요. 이 사료는 대승기실론서에서 얘기하는 일심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사료예요. 됐죠? 그래서 원효에 져서 그러면 4개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4개가 뭐지?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소, 그리고 신문화쟁론, 그리고 마지막이 화엄경소. 됐죠? 이 4개는 기억하셔야 돼. 근데 그 중에 대승기실론소입니다. 됐죠? 대승기실론소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에요. 일심을 얘기하는. 자, 그래서 눈도장 한번 찍으시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모든 존재는 상호전적 관계가 있고 서로, 자,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는 화엄사상. 화엄일승, 법계도. 됐죠? 이름은 누구예요? 의상. 그래서 1번 땡이네요. 의상인데요. 자, 그다음에 성공사를 중심으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하고 선수행하고 노동에 힘쓰자. 이름은 누구야? 보조국사 진울. 됐죠? 진울이네요. 자, 그다음에 백성의 신앙욕구를 고려해서 백년결사를 제청했다. 이름 누구라고요? 요새. 그런데 여기 요새 방법이 안 나왔는데 방법도 진울이랑 좀 다르지. 그러니까 신앙결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새는 뭐라 그래?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앙. 됐죠?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럼 누구야? 요새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대승기실론서 금강산매경론을 저술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경찰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3번이에요. 자, 이거 올해 문제예요. 올해 서울시 7급. 자, 갈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 사료는 공교롭게 올해 이거 2번 나왔습니다. 이 똑같은 사료가 이렇게 약간 달라요. 길이를 약간 다르게 했는데 근데 뭐 누가 봐도 똑같은 거 다 알아. 그래서 요 사료가 연속으로 출제됐어. 됐죠? 자, 신인이 말했다. 자, 지금 그대 나라의 여자가 왕위에 있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닌가 봐. 근데 뭐라고요? 여자가 왕위에 있대. 그럼 이 왕조는 뭐예요? 우리나라 역대 왕조 중에 여왕은 뭐 한 나라밖에 더 있어? 네, 신라인가 보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대는 빨리 돌아가래.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물었어. 그랬더니 거기 가면 어떤 이름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신인이 뭐라 그랬냐면 황룡사의 호범룡이 나의 맏아들이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읽기 힘들어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법왕의 명을 받고 가서 그 절을 보호하고 있다. 고기에 돌아가든 절 안에 9층 탑을 세워. 뭔지 알겠다. 자, 뭐에다가? 황룡사에다가 고기에 돌아가서 뭐 하라고? 9층 탑을 만들래.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구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9개의 오랑캐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거래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뭐 관련된 거야? 뭐겠어요? 황룡사 9층 목탑. 그러면 고국에 돌아와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라고 건의하는 승려. 그럼 누구야? 선덕여왕 때 자장대사죠. 여기까지 들으시죠?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자, 세소고개를 통해 당시 신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념을 가리켰다. 세소고개 그럼 누구야? 원강. 그리고 원강 시간성 기억해야 돼. 원강은 어느 왕 때라고요? 진평. 기억나시죠? 자, 대승불교의 두 흐름인 중간과 유식의 대립.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앞에서 되게 열심히 설명했어. 그래서 중간파와 유식파의 대립.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유논쟁. 그래서 이걸 이제 나름 조화시킨 사람이 누구야? 원효. 됐죠? 네. 자, 그래서 2번은 원효네요. 자, 대국통으로 임명돼서 출가자의 규범이나 계율을 주관하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대국통으로서 나중에 계율종도 창시하죠. 이 사람이 누구야? 자장.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뭐 밀교를 전파했다. 밀교는 뭐 신라 하대에 유행하죠. 됐죠? 그래서 하대에 유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오랑은 뭐 시간적으로도 좀 틀렸고요. 자장이랑은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 갑니다. 4번이에요. 자, 신라불교의 특징,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갈게요. 자, 승랑은 중국 삼루종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어때요? 맞아요. 맞지? 그래서 문장은 맞아. 그런데 답으로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왜 안 돼? 그렇지.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신라의 불교잖아. 그래서 승랑은 고구려의 학승이지. 됐죠? 그래서 B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인도에서 돌아온 해초가 왕호천축 국전을 저술하였다. 어때요? 맞잖아. 자, 그 다음 자, 자장은 인도에 가서 율장을 가지고 돌아와 계율장 여러분 인도에 가서 그러니까 소승불교 그러니까 이제 율장들을 잔뜩 갖고 온 사람은 누구야? 6세기 성왕 때 겸익이잖아. 그럼 이건 백제승려 겸익에 대한 설명 아니야. 됐죠? 틀렸잖아요. 그래서 자장은 신라승려인데 그리고 자장은 여러분 봐봐요. 이름을 봐봐. 인도를 갔겠어? 이디시죠? 이거 어디 갔겠어요? 아까 우리 황룡사에서도 봤지만 그 어디 갔다 온 거야? 중국이지. 이디 있죠? 카레 대사도 아니고 인도를 왜 가요? 자, 그래서 B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진표는 백제계 유민 출신의 승려로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어때요? 맞지? 여기서 점찰법회 열고 미륵신앙, 미륵불 얘기하잖아요.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5번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2016년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 실제로 이 문제는 그 출제되고 나서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문제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회자됐냐면 이 별로 어렵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의외로 되게 많이 틀린 거야. 그런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앞문자 따기의 폐해지. 그래서 이거 잘못 앞문자 딴 사람들 그냥 바로 망가진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물론 솔직히 저도 조금은 해요. 조금은 하는데 근데 너무 공부를 그걸로만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저도 여러분한테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말해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외운다며 원일심. 그래서 그렇게 외운다 그러더라고. 원효일심, 원일심. 그래서 그냥 일심 끝이야. 일심 그리고 봤더니 원효 어디 있어요? 자, 신문화쟁론. 그래서 원일심 끝 이렇게 된 거죠. 정답 4번. 그리고 전사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1심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효는 아니고 보세요. 일단 가장 기본은 출제자가 사료를 2개 주잖아? 그럼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사료를 여러분이 읽고 알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사료는 일단 무조건 한 번 더 보는 거야. 됐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료를 출제자가 줬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료를 보시면 자, 먼저 깨치고 나서 이걸 뭐라 그러죠? 돈, 오. 후에 점진적으로 수양한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점수.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예요? 돈오 점수네. 그래서 이건 원효가 아니라 진울이에요. 됐죠? 그래서 누굴 골라야 돼? 진울을 고르셔야지. 자, 국성살 창건하고 천태종은 의천이고 부석사 창건하고 화엄사상은 의상이고 그 다음 정답 3번이네요. 됐죠? 그리고 4번 원효를 고르지 않는다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봐요. 근데 이 사료가 처음 출제된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핵복사를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재를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이 사료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리고 출제도 이게 처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대각선으로 내려서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문제 9번 한번 봐봐. 이거 똑같은 사료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9번. 저랑 같은 거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전 봐요. 이거 아니야? 맞잖아. 그런데 요 밑에 보실래요? 자,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끝나는 대목을 볼게요. 자,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이 약속했다. 명예를 버리고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온두라는 결사를 결성하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자. 이거 뭐야? 권수, 정해, 결사문이잖아. 여러분 이 글 누구예요? 진울이잖아. 여러분 근데 이거 기출이야. 이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면 읽었던 거야. 그때는 크게 회자됐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그냥
원일심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억지로 한 문제 따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시험이 딱 실시되고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문제였어요. 자, 6번 갑니다. 자, 6번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료야.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필기노트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못 봐드리는 건 사료는 제가 다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승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사료예요. 자, 그는 그 모양대로 독을 만들어 화엄경에 일체 무예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문구에서 무예라는 이름을 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예만으로도 일단 힌트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이걸 무예가라고 하죠. 그죠? 자, 그다음 일찍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을 노래하고 춤추고 교화하며 음영하여. 그래서 원효가 실제로 이제 이상한 뭐 광대복장하고 그다음에 한 손에 술병도 들고요. 그다음에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서 다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꼬맹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스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고 막 따라다닌다 그랬죠. 노래도 가르쳐 주지. 됐죠? 거기다가 스님 가까이 가면 아버지 냄새도 나요. 아버지한테도 맨날 맡았던 그 술 냄새도 나. 됐죠? 그래서 이런 스님이 어디 있어? 자, 그래서 그 스님 따라다니면서 자,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다 나무아부타부를 부르게 되었으니 그의 법화가 컸던 것이다. 자, 누구예요? 예, 원효에 대한 삼국유사의 가장 대표 사료야. 됐죠? 그래서 일부러 대표 사료 문제들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누구라고요? 원효. 그래서 원효 문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부석사 창건하고 해동화엄종. 누구야? 계속했잖아. 의상.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그냥 화엄종 창시했다. 해동화엄종 창시했다.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 불교의 종파는 우리나라 불교는 다 중국화된 불교야. 우리나라의 종파는 다 중국 종파야. 그러면 중국에 있는 걸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한번 개창하면 거기에 우리나라 거다 그래서 해동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안 붙여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천태종을 의천이 창시했다 그래도 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도 됐다. 그래도 다 똑같은 말이라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천태종을 통해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이러면 누구예요? 의천이지. 자, 화쟁의 논리에 따라 중간파의 부정론가. 이거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중간파의 부정이 왜 부정론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공. 그래서 부정론이라고. 그다음 아니다. 유식파는 있다. 뭐가 있어? 삼라만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유식파는 긍정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식파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법상종. 중간파가 뭐가 되는 거야? 화엄종. 기억나시죠? 앞에서 다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야. 자, 그다음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 그럼 이거 누구예요? 변경결사. 이러면 요새잖아. 됐죠? 그러면 우리 누구 찾는 거야? 원효.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은 요새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7번 갑니다. 자, 미주친 그예요. 자, 묘정처 설법하기 좋아하고 언변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대요. 대중에게 참여를 권하기도 하고 대중의 청을 받아 교화를 시키고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됐대요. 됐죠? 그런데 이 결사에 여기 결정적인 키워드 나왔다. 자, 뭐라고요? 이 결사에 들어온 자가 300명이 넘었대. 그러면 이 스님은 뭐한 사람이야? 신앙결사 운동했네. 그러니까 이 결사에 들어온 사람이 엄청 많아졌대잖아.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신앙결사 운동? 그럼 누구예요? 진울의 순사결사. 그러면 진울을 찾으면 어떻게 돼? 진울을 찾으면 4번. 이렇게 막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진울이 순사결사는 맞는데 근데 고려시대 신앙결사가 한 분이 더 있잖아. 누구도 있어요. 백령결사 요새도 있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봐야지 요새인지 진울인지. 그러면 다시 사료를 다시 보면 요새야 진울이야 하면 요새예요. 왜? 그렇지.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대중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참회신앙.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앙. 법화신앙이 참회신앙이잖아. 그래서 참회답기를 권했대잖아. 그러니까 신앙결사인데 참회랑 이어져 있으니까 이건 누구예요? 요새지. 진울이 아니라. 그래서 누굴 찾아야 돼? 요새를 찾아야죠. 자, 강진의 토우 세력에 도움을 받아 백년살 결성했다. 정답이네요. 됐죠? 백년결사. 됐죠? 네. 그리고 이 신앙클럽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이걸 보현도량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보현도량 이런 말이 나와도 요새야. 그리고 요새는 또 무슨 신앙을 강조한다고요? 무슨 신앙? 무슨 신앙? 정토신앙.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다 대중화된 신앙교사. 정토신앙이 뭔데? 아미타신앙. 뭐만 하면 돼? 입으로 남아비탑을 하면 죽어서 서방 정토로 간다고. 됐죠? 오케이. 자, 말씀 다 드렸고요. 2번입니다. 자, 불교계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했다. 요거 노도장 하나 찍고 가시죠. 자, 그래서 이거 2번 선진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공민왕 때 왕사였던 보우. 됐죠? 네. 그래서 보우. 자, 2번은 보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우 스님이 이거 말고 또 있잖아. 뭐도 했죠? 뭘 가지고 들어와? 원나라에서 임재종 수입하는 거. 됐죠? 임재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임재종이, 자, 조선의, 그러니까 불교의 주요 문파가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보우가 뭐도 하지? 공민왕 때 뭐가 되게 많아. 공민왕 때 외구의 침략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천도하자. 어디로 천도해? 한양 천도하자. 그래서 이것도 보우가 얘기했던 거야. 언제라고요? 공민왕. 됐죠? 시간선 살아 있어야 돼. 자,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간 겸수. 이러면 누구예요? 교와 간을 겸해서 모두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 의천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깨달은 후에 꾸준한 실천. 이건 좀 전에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도노 점수. 그럼 진율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8번입니다. 이승려. 자, 밑줄치는 이승려에 대한 거야. 여러분, 이것도, 지금 기출사료예요. 기출인데, 2017년 서울시야. 자, 갑니다. 이승려는 고려 초기에, 자, 첫 번째, 힌트가 나왔다. 귀법사의 주진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남학파와 북학파를 통합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도 설명 다 했는데. 그래서 화엄 남학파가 뭐라 그랬어? 이게 중국의, 그러니까 지엄, 그 다음에 법장, 이걸 이제 이어가는 라인이라 그랬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북학파가 뭐야? 우리나라의 의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의상에서 균열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남학파, 북학파 통합을 위해서 인유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다니며 설득해서 화엄종파의 분쟁을 어느 정도 종식시켰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스님은 누구야? 이 스님은 균여지, 균여.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균여 대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기억, 신편제장 교장 통록. 여러분, 이게 신편제장 교장 통록이 뭐지? 흥왕사에서 의천이 뭘 편찬해? 교종의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교장 편찬하잖아. 그러면서 교장 편찬하면서 교장을 편찬하는 임시기구를 하나 만들지.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교장 도감. 기억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전적을 찍어내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했던 총록이니까 뭐냐면 이게 차례편이에요. 컨텐츠. 이해됐죠? 그러니까 차례편의 목록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책들을 찍어내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교장 편찬 과정에서 흥왕사에서 했던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누구야? 누구긴 의천이지. 이해됐죠? 의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천태사 교의를 저술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면 광종 때 재관이지, 재관. 됐죠? 물론 나중에 대각국사 의천이요. 해인사에서 저걸 재관행해요. 근데 의천은 이렇게 재관행했다라고 말하지 저렇게 저술자라고 말하진 않아. 저술이라고 말하면 재관이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자, 성상융회를 주창했다. 성상융회가 뭐야? 그러면 성과 상을 모두 합쳐서 수양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화엄종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상은 뭘 얘기하는 거야? 법상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와 뭐를 다 수양해야 된다? 화엄종과 법상종을 다 수양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 것 같아? 화엄종, 법상종에서 뭐 통합하자? 교종 통합하자는 얘기야. 됐죠? 그런데 성상융회라 그러면 누구야? 균여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한 번만 더. 여러분 고려불교에서 화엄종과 법상종을 사실 통합하려고 했던 스님이 한 명 더 있잖아. 누구도 있어요. 이후에. 의천도 있잖아. 그러면 의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해요. 하지. 그러면 의천은 성상융회가 아니고 의천은 뭐야? 의천은 그렇지. 성상 겸학이지. 됐죠? 그래서 성과 상을 겸해서 모두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 거의 말이 똑같잖아.
됐죠? 그래서 성상겸악이라 그러면 이건 누구로 바뀌는 거야? 이건 의천이죠. 됐죠? 성상융회라 그러면 균여. 됐죠? 오케이. 그래서 교정통합. 근데 균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나중에는요. 성상융회에서 성속무예까지 얘기해요. 성속무예. 그래서 성속무예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러니까 화엄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불교의 세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속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냥 세상. 그래서 불교의 세계, 불자들의 세계와 일반 세속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데 장애가 없다. 그게 성속무예예요. 됐죠? 네. 그래서 원효가 얘기하는 무예랑은 달라요. 됐죠? 무예랑은 좀 다르고 무예는 그냥 무예대로 보시면 되고. 됐죠? 그러니까 성속무예가 붙어 있으면 균여. 무예면 그냥 무예. 무예가 무예사상.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 원효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리을입니다. 향가를 지음으로써 구문학사상 큰 업적을 남겼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향가가 몇 개지? 이거는 향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25수. 맞아요? 그런데 그 25수가 어떻게 남아있는 거야? 삼국유사에 전하는 게 14수. 됐죠? 그 다음에 균여전에 전하는 게 11수. 됐죠? 근데 그 균여전에 있는 게 보현시본가잖아. 보현시본가. 근데 보현시본가를 누가 져요? 균여잖아요. 균여. 됐죠? 균여가 향가를 계승해서 지은 향가 11개지. 됐죠? 그러니까 자, 리을도 정답이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 고르면 디귿과 리을이었습니다. 디귿 리을 고르면 4번이네요. 됐죠? 자, 문제 9번 갑니다. 자, 다음 승려예요. 자, 갈게요. 이건 조금 전에 자, 보세요. 이거 예전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야. 자, 그래서 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됐죠? 1심 나왔네. 또 원일심 아니야. 자, 그 다음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이 약속을 하였다. 자, 끝났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수, 정해, 결사문. 됐죠? 그럼 누구예요? 진울. 자, 그래서 진울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불교와 유교의 통합을 시도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기는 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하다 보면 여기 9까지 9급 문제인데 이렇게 아주 좋은 선지는 아니야. 그런데 그냥 너무 이렇게 막 탁탁 정확하게 말고 그냥 약간 좀 부드럽게 봐주세요. 됐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시도했다. 그러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뭐 해심 그냥 가볍게 보시죠. 근데 정확하게 뭐 해심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어쨌건 누구는 아니야? 진울은 아니야. 됐죠? 네. 자, 그다음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해서 백년결사를 제창했다. 이건 누구예요? 좀 전에 됐잖아. 요새. 됐죠? 자, 그다음에 교장을 간행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학설을 정리했다. 이러면 누구예요? 의찬.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확인한 이후에 아울러 강조한 도노점수. 그러면 정답이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해심은 유교와 불교의 방편은 다르나 사실은 그 진리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진리라는 면에서 사실 하나에 통한다. 그래서 사실 이것 또한 유교 또한 부처의 법에서 나왔다.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유사성을 얘기한 거지. 이렇게 뭐 통합까지는 좀 과도하긴 한데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자, 10번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였어요. 자, 이 사상은 개인적인 정신체계 추구를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이룬 성주나 장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여기에 밑줄 치면 이런 성주나 장군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 싸잡아서 호족. 그래서 호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대. 끝났다. 그럼 이런 불교의 종파는 뭐라 그래요? 선종. 반신라적인 반질서적인 경향이 강했던 선종.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선종불교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선종과 관련된 문화재. 그러면 여러분 선종에선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일단 시간적으로는 뭘 기억해라? 그래서 일단 이게 크게 유행하는 게 언제예요? 신라, 하대. 됐죠? 그리고 누구의 지지를 받는 거야? 호족이나 육두품 등 반신라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화재는 뭐라고요? 승탑과 탑비, 부도.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그걸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성덕대왕 신종. 이거 아무 상관없는데? 됐죠?
그래서 이건 경덕대왕 때, 아니 경덕왕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일명 뭐라고 불러요, 이거?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됐죠? 그래서 그 종 만드니까 뭐 다 내라. 근데 아무것도 낼 거 없는 집에서 자기 아기를 냈다는. 됐죠? 그래서 종 만들 때 그 아기도 집어넣잖아요. 그랬더니 종 치니까 애소리 난다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에밀레종. 자, 그 다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게 정답이네요. 됐죠? 그래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 문제는 뭐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이거 오래 문제야. 오래 문제.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천사 10층 속탑. 이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탑은 부처 현신이기 때문에 뭐로 올라갈 수 없어? 음의 숫자인 짝수로 못 올라가. 그래서 반드시 뭐로 올라가야 돼? 양의 숫자인 홀수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3, 5, 7, 9, 11, 13. 기억나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짝수로 올라갔지? 됐죠? 그래서 이거 룰을 깼잖아.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음양오행을 모르는 무식한 몽골놈들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의 영향이야? 네, 몽골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원간섭기 충무광 때 만들어진 석탑이죠. 그래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러분 고려 전기 대표탑은 뭐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그건 누구의 영향? 송. 됐죠? 그럼 이건 누구의 영향? 원. 됐죠? 그래서 몽골, 이게 원나라의 영향이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러니까 금동미륵보살 상에 대한 건, 이 불상은 시간선으로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언제 만들어졌다? 삼국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견된 미륵보살 방가사유상들은 다 삼국시대 겁니다. 됐죠?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의 거는 거의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여러분 탑이란 건축물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엄청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 나올 때 사실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네, 무조건 시대를 대표하는 것만 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승탑의 전형이 뭐냐면 팔각 원당형이야. 우리 지금 대화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가 팔각형이고 위에 원통이 올라와 있잖아. 팔각 원당형. 그래서 고대, 그러니까 팔각 원당형 승탑의 대표가 뭐라고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얘 무조건 외우는 거야.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면 얘 외웠던 것처럼 그럼 이번에는 고려시대 팔각 원당형의 대표는 뭐야? 이번에는 고달사지 승탑이에요. 됐죠? 그래서 고달사지 승탑. 그래서 그 선정불교 유행과 관련된 승탑은 시대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씩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뭐라고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그 다음에 고려는 뭐라고요? 고달사지 승탑. 됐죠? 끝.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이제 이 글이 좀 어려워요. 뭔 소리지? 근데 뭐, 불교 사례가 다 그렇지 뭐. 그죠? 네. 근데 사실 이건 엄청 어려운 글은 아니고, 이게 사실 편지거든요. 편지. 그런데 요 뒤에서 답은 나와요. 요 뒤에서 답은 나오는데,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위에 말이 이렇게 읽다 보면, 뭔 소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공의 문화에 있었고, 공은 지금 우리 수원사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읽다 보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무슨 말장난 같아. 그지? 나는 뭐 당신이고 당신은 나고 나는 여자인데 당신은 남자인데 남자는 여자.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거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심이 이게 편지를 쓴 건데요.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해심이 유불치설 얘기하잖아. 근데 해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해심이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그래서 해심은 원래 유학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과거까지 급제했던. 됐죠?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종교적으로 크게 귀의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자기가 유학자였을 때, 해심이 유학자였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스승님이야. 자신의 선생님, 자기 티처라고. 그러니까 말을 읽어보면 나는 옛날에 공예, 그러니까 당신의 문화였다고. 이해돼요? 제자였다고, 제자.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공은 지금, 근데 보세요. 제가 원래 학자야. 그러니까 제가 밑에서 배웠던 우리 지도교수야. 그러니까 당신은 제 지도교수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공부를 마치고 제가 종교적으로 크게 귀의한 거야. 그래서 제가 머리는 안 깎아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머리 깎는 거 말고 제가 목사님이 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지도교수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둘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 막 부르면 안 돼.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내 담임 목사인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공은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 수선사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학자시고,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유학을 공부했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만 생각하면 불교와 유교는 아주 다르지만 그런데 그 실질을 알면 유교와 불교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됐죠? 왜냐면 내가 선생님 밑에서 유학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두 성인을 보내요. 교화를 펴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은 노자요. 그는 가섭보살이고 한 사람은 공자요. 그는 유동보살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 유와 도는 그러니까 유교와 도교 전부 모두 부처님의 법에서 흘러나온 것이니 방편은 다르나 진실은 같은 것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결국은 유교와 불교가 크게 달라 보이지만 제가 선생님 밑에서도 옛날에 유교를 공부했고 지금은 불자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유교와 불교가 사실은 방편은 다르나 그러나 그 진리는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해심의 유불일치설이죠. 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해심의 유불일치설이고요. 자, 갑니다. 진울의 제자로 수선사 2대 사주가 되었다. 맞습니다. 수선사는 이제 진울이 개창을 하거든요. 그리고 2대 사주, 그러니까 2대 지주 스님이 바로 누구냐면 해심이에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불교계 폐단 바로잡기위해서 구산선문통합 이건 누구라고요? 좀 전에 됐는데 보우야 보우. 자, 최후집권기에 강진 만덕사를 중심으로 백년결사운동 전개했다. 이름 누구예요? 요새 됐죠? 자, 현하사의 주지로 자, 그 다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자 승병을 동원해서 자, 이자겸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를 지원하기도 했던.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의장인데 뭐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이름 모르셔도 되고 앞에서 이 얘기는 했지. 인주이 씨들이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지지하는 게 누구라고? 법상종. 그리고 그 법상종의 본사찰이 고려 때 현하사야. 됐죠? 그래서 이자연도 그렇고요. 이자겸도 그렇고 이 아들들을 전부 출가시켜요. 그래서 승려야, 승려. 그런데 현하사에서 그냥 승려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주지승들이에요. 주지승들. 됐죠? 그래서 사실은 광종이 불교계 통합 이런 것도 자꾸 손을 대려고 했던 게 물론 광종은 실패하지만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리고 문종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넷째 아들을 아예 실제로 출가시켜서 그냥 승려를 만들잖아.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정계 여러 가지 이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반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계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 경원이 씨들의 아들들도 현하사의 주지들이야. 그 다음에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도 그래서 어디 가서 주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의 원찰인 흥왕사의 주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흥왕사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현하사의 주지로서 이자겸의 난 때 현하사의 주지승이었던 의상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도왔다?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의장에 대한 얘기로는 맞다고요. 이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4번 선지는 그냥 눈도장만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기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 내용이 나왔어요. 올해는 이자겸의 아들이 현하사의 주지가 나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나온 건 이자연의 아들 문종 때 이자연의 아들이 현하사의 주지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지. 됐죠? 오케이. 그리고 현하사는 원래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는 사찰인지는 기억나? 이거는 그렇죠. 8대 국왕 현종이야. 그래서 8대 국왕 현종이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만들었던 사찰이 현하사죠. 그리고 문종은 흥왕사. 됐죠? 광종은 귀법사. 됐죠? 그래서 사찰 이름 좀 기억해 주시고. 됐죠? 대해서 뭐 토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자, 됐습니다. 자, 정답 1번이었고요. 12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 관련된 승려예요. 자, 갑니다. 교정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만 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선종을 공부하는 사람은 외부의 대상을 잊고 내적인 깨달음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는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야. 양자를 고루 갖추어야 돼. 그래서 안과 밖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럼 이거 뭐예요? 맨 끝에 문장만 해볼게요. 이 맨 끝에 문장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내외 겸전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안과 밖을 모두 수양해야 된다. 내외 겸전. 이러면 누구야? 의천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다음 승려는 이 뭐로 바뀐 거야? 의천이네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천태학의 전통을 원효에게서 찾았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천이, 그러니까 원효가 이 국사로 추존되잖아. 그래서 원효를 뭐라 그러냐면, 화정국사. 또는 화쟁국사라 그래.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원효가 국사일 수가 없는 게, 국사 왕사제도는 고려, 4대 국왕, 광종이 만들었잖아. 그치?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죠. 그러면 원효는 통일신라 스님인데 통일신라의 국사제도라는 게 어딨어? 여기는 국통, 주통, 군통 이렇게 내려가잖아. 교단 성립이. 맞죠? 그래서 이 국사로 추존되는 건 죽고 난 다음이에요. 됐죠? 그래서 고려, 숙종이 화쟁국사로 추존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화쟁국사, 화정국사 뭐 이렇게 부르죠.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 천태학의 전통을 원효에 찾았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효를 앞장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때, 이런 정치적 의도를 이게 내가 한다라고 말하기 좀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으로 위인들을 앞에 내세우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뜻이 아니고요. 바로 위대한 이분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의천이 하고 싶은 걸 의천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역사상 가장 큰 고승이었던 원효를 앞장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원효 스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명분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기억 맞는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니은 갈게요. 자, 법상종을 중심으로 법상종 아닌데 의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법상종이 아니라 화엄종이죠. 됐죠? 그래서 B 틀렸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디귿. 화폐유통을 강조해서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의천은요 그냥 승려가 아니라 그랬잖아. 국가정책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화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국가 실제 정책에 그대로 다 반영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리을. 성상융회를 주장했고 보살의 실천행. 여러분 성상융회 그럼 좀 전에 했는데 그 다음 보살의 실천. 여러분 스님들이 원래 불자들이 보살의 실천행을 많이 얘기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 못 푼다 그랬잖아. 그래서 특정한 스님 특정한 학자를 얘기하는 약속된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보살의 실천행 그러면 누구야? 딱 정해진 표현이에요. 이건 균여야. 균여. 그 다음 성상융회도 균여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네요. 됐죠? 균여지.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가나승려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우연히 광대를 놀리는 큰 박을 얻었고 그 모양이 개의서 화엄경 일체무인 무예 끝났네. 조금 전에 봤던 사례잖아요. 이거 누구야? 원효네요. 원효.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내 안에 일체요. 많음 안에 하나이며 하나가 곧 일체요. 많음이 곧 하나이다.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머물고 일체의 티끌 또한 이와 같다. 그럼 이거 뭐예요? 만물 아우르는 하나. 하나 속에 있는 만물. 일즉다 다즈길.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야? 의상의 허밀승 법계도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나는 뭐가 돼요? 의상. 그래서 가는 원효. 나는 의상.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1번. 자, 노비였던 지통가, 빈민 출신의 진정을 여러분, 기억선지는요,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이게 미래앵컬처랑, 그 다음에 개정한국사. 8종 교과서 개정한국사에 보면, 요 내용이 추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눈도장 그냥 한번 찍어주세요. 예전 국정교과서 같은 데는 전혀 없는 문장이야. 됐죠? 그래서, 노비였던 지통가, 빈민 진정을 제자로 받아들인 건 의상이에요. 이게 약간 의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 우리가 의상을 보통 뭐라고 많이 기억하냐면 의상이 항상 문무왕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사실은 딱 보조를 맞춰가는 승려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뭐 문무왕의 많은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의상이죠. 근데 의상이 또 이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눈도장 찍어두시고. 그래서 원효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중간파와 유식파와 함께, 자, 중간파와 유식파를 함께 비판하여 공유 논쟁을 해결하고자 했다. 어때요? 맞는 말이네요. 됐죠? 원효잖아요. 그래서 정답이네. 자, 그 다음 3번. 당나라에 가서 현장의 제자가 되어 유식론,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좀 전에 했는데. 원칙. 기억나세요? 법상종의 대가. 자, 그 다음 황룡사에서 백고자회를 주관했고 점찰법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요것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됐죠? 이렇게 말하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원광. 그러니까 됐죠? 네. 여러분 백고자회는 뭔지 기억나? 그러니까 나라에 큰 환란이 있을 때 이것도 호국불교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황룡사라는 사찰이 정말 호국 사찰이야. 됐죠? 그래서 자 100명의 고승이 100개의 등불 피우고 100개의 헌화를 하고 그 다음에 100개의 향을 피운 다음에 동시에 불경을 낭독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환난이 사라지는 거. 됐죠? 나라를 지키는 불교. 그래서 백고자회. 자, 그래서 원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점찰법회를 최초 점찰법회가 뭔지 기억나? 점찰법회가 뭐야? 참회신앙. 우리 점찰법회 누구 할 때 했더라? 진표. 근데 진표가 최초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진표는 통일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점찰법회를 최초로 연 사람은 원광이에요. 됐죠? 진평왕 때.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갈게요. 나는 도를 구하는데 뜻을 두고 덕을 높은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어. 진수대법사 문화에서 교관을 대강 배웠어. 법사는 강의에다가 쉬는 시간에도 늘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죠? 그렇지. 관과 경을 다 배워야 되는 교관 겸수죠. 됐죠? 자, 그래서 교환 겸수를 얘기했던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누구라고요? 의천. 그래서 문제, 의천 문제로 바뀌었네요. 자, 갑니다. 해동천 태종 창시했다. 어때요? 맞잖아.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강조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교종이야. 경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실천은 뭐냐면 참선 수행을 통해서 나의 실천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종의 성향이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맞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정해상수를 대표되는 임, 결사임 이렇게만 하면 누구죠? 이건 진울인데요. 틀렸네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직 기출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자, 요거 문제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고려불교 중요한 교리와 사건을 정리한 거야. 시대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요건 그냥 시간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 됐죠? 네. 그래서 자, 경찰 기출 문제인데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가 뭐야? 디귿이 제일 먼저네. 제강과 의통이 언제라고요? 광종. 그래서 광종이 아주 찍어서 중국을 보냈던 아주 요원들이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너무 이분들은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되죠. 그쵸? 의강과 제통. 제강,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제간과 의통. 이렇게 됐죠? 근데 법명들이 비슷비슷해. 솔직히 그죠? 다 이름에 원자 들어가거나, 의자 들어가거나, 그쵸? 이게 조합이 몇 가지 안 돼요. 그죠? 근데 의외로 또, 이름은 또 그 와중에 달라, 법명은 또. 그치? 자, 그래서, 디귿. 광종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은 해동천태종이네. 해동천태종이 언제니까? 11대 국왕, 그러니까 15대 국왕? 이게 숙종 때니까. 문벌귀족 시대. 됐죠? 의천. 그 다음에 의천이 와야죠. 그리고 그 다음은 순서가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돼? 선종의 중심을 두고 교종의 화엄사상을 흡수하려고 했던 교선통합은 이건 언제예요? 이건 진울이니까 진울이 언제라고요? 여러분 시간선 항상 살아있어야 돼. 진울은 누구 옆에 있다고? 항상 최충원 옆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기억이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몽고와의 전쟁 중에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 극복하고자 제조대장경을 8만 대장경을 간행했다. 그럼 이거 언제예요?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잖아. 이거 대모황쟁기 아니야. 됐죠? 자, 그러니까 미음이고. 그 다음에 새로이 중국에서 들어온 임재종이 불교계의 새로운 주류로 떠올랐다. 이건 언제 이후예요? 일단 임재종을 수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거 조금 아까도 했는데 공민왕 때 왕사였던 보우라고요. 그럼 이건 공민왕 이후 얘기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제일 마지막이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된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5개 저희 다 풀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했죠? 뭐 하여튼 자, 고대 불교부터 시작해서 중세 불교까지 뭐 이런저런 자, 주변 배경까지 조금 제가 편하게 이리저리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어서 뭐 예고했던 대로 성리학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근데 성리학은 뭐 솔직히 엄청 문제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성리학 문제는 실제로는 거의 뭐냐면 사실 이게 정치사로 연결되는 부분 빼고 문화사로만 따지면 거의 이황이의 문제예요. 됐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신비롭고 놀라운 재미있는 자 성리학의 세계로 우리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됐죠? 네, 토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